준수야. 그래, 너 이번에 독립했잖아. 뭐? 뭐? 깡통 전세? 아, 이 자식 독립한다고 좋아하더니만 이거 첫 관문부터 이거 난리냐? 아유, 알았다. 그래. 아유, 야, 이거 큰일이네. 여러분, 이 부동산 문제는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막 독립해서 취업하려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경식의 아이돌 경제학교에서는 이제 막 독립해서 취업하려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에게 꼭 알아야 될 부동산의 이모저모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 한 분 모셔야 되겠죠. 부인남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전택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요즘 시국이니만큼 진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알고 나면 정말 간단한 건데 모르면 정말 수천만 원을 손해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수천만 원이 뭐예요? 많게는 그냥 패가망신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네네네. 자, 그래서 오늘은 김경식의 아이돌 경제학교 이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요목조목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좀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단어 안 쓰고 최대한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의뢰인을 만나러 가실까요? 이쪽입니다. 김경식의 아이돌 경제학교. 자, 오늘의 의뢰인입니다. 10인조 보이밴드죠. NTX 두 분 모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넷. 안녕하십니까, NTX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NTX의 기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NTX의 형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우리 형진군은 리허설 할 때는 사투리를 썼었는데 이제 사투리 안 쓰네요. 이제 본방 들어가니까. 제가 사투리를 고치려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말은 항상 끝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말을 천천히 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맞아요. 천천히 하면은 틀릴 리가 없지요. 그죠? 맞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부동산에 대해서 이 궁금한 게 좀 많다고 하셨는데, 네네. 두 분의 이제 그 궁금증을 우리 대표님이 또 차근차근 아주 쉽게 다 풀어주실 겁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이제 대학 지나가거나 이런 사회 초년생들, 우리 청년들한테는 이게 이제 법적인 것도 그렇고 진짜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다가가기 때문에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이제 집을 얻으려면 이제 부동산부터 찾아가겠죠? 네, 그래서 무엇부터 알아봐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집을 이제 보러 가시면 계약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집을 또 보러 가면 더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갈래요. 안 돼, 네.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무릎 꿇어도 안 되죠. 역시. 무릎 꿇어도 안 되고요. 무릎 꿇어도 안 돼요. 네,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건 결국에 다 내가 돈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걸 생각하고 꼭 배워야 됩니다. 네. 집을 쭉 본 다음에 여러 군데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골랐어요. 이 집이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그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순서부터 좀 알아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것부터 또 알아야 됩니까? 이 집을 얻을 때 가장 첫 단계가 이 가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의 또 전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집을 보러 갔는데 이 집이 뭐 괜찮다. 그러면 내가 그냥 가면 다른 사람이 또 와서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찜을 해야 돼요. 네, 이게 하트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계약인데 보통 계약금의 한 수십 %, 그러니까 거의 적게 걸어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가계약이라고 하니까 변심하면 그냥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계약이라는 게 꼭 이 서명을 해야지만 계약이 아니고요. 구두로 어느 정도 기간이나 금액 아니면 어떤 뭐 특별한 사항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라도 합의가 됐으면 계약으로 칩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는. 있죠. 그게 증거가 있다면 확실하게 증거만 있다면 또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거는 거를 정말 주의해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가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본 계약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임대인이 이제 집주인이고 임차인이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세입자예요. 그리고 이제 중개사 이렇게 세 명이 모여가지고 뭐 보통은 이제 중개사 사무소에서 그래서 계약서를 씁니다. 그때도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계약서가 있고 중개사분이 뭐 크게 문제 없죠? 뭐 이렇게 물어보면 네 하면서 이렇게 써요. 거기서 네. 또 조심해야 돼요. 네, 계약을 하고 서명을 한다는 거는 내가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오타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요구했던 게 만약에 빠져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서명하시면 내가 동의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건 또 뭡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집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가서 이제 외관을 보고 뭐 어떤 내부의 구조를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부동산에 법적인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이 집이라는 게 그냥 같은 집이 아닙니다. 어떤 집은 뭐 대출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집은 막 소송으로 막 다툼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대한 이력, 그걸 등기부 등본이라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 아이돌로 치면 프로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 집이 뭐 대출이 있는지 소송을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아이고. 뭐 경매 개시 결정 뭐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등기부 등본을 달라고 한 다음에 그 단어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네.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없으면 계약을 해도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조금 쉬워요. 그리고 이 계약하셨을 때 꼭 그 공제 증서라는 걸 꼭 받으셔야 됩니다. 계약이 다 끝나고 내가 이사를 하거나 혹은 뭐 다른 걸 이제 옮겨를 할 때 이게 계약금 이제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증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집주인이 이제 어떠한 사정으로 좀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더 늦추면 안 될까요? 뭐 조금 더 사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경우 이 계약금을 못 돌려받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도시공사하고 SGI 서울보증이라는 이 두 기관에서 전세금을 만약에 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대신 돌려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집주인한테 청구하겠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보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를 조금 내기는 하는데 안심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는 들어놓으시는 게 좋고요. 거의 대부분 많이들 들고 계세요. 네, 그러면 혹시 전세권 설정이라고 있던데 그건 혹시 어떤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아까 등기부 등본 이력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내가 전세 살고 있다라고 아예 박아놓는 겁니다. 은폐같이. 네,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이 혹시나 어떤 사기를 당해서 우리 집으로 전세 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등기부 등본에 아예 형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산다라고 박혀 있으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좀 어렵고 만약에 이 집이 뭐 문제가 생겨도 경매를 당해도 내가 조금 더 권리가 좀 강하긴 해요. 다만 이건 또 비용이 들어요. 예, 공짜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전세권 설정을 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다 돌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 대출 다음으로 만약에 설정을 해놓으면 여전히 이 순위인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을 하면 무조건 돌려받는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단어들이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권리가 깨끗하다. 예, 등기부 등본 떼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런 집으로 가는 게 가장 속편한 일이죠. 자, 이게 이 열정이 확 올라오다 보니까 좀 여기 핫해졌는데 조금 분위기 좀 식힐 겸 자, 우리 NTX 여러분들의 우리 개인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그 시간이 왔군요. 왔습니다. 나름 좀 균형을 좀 잘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균형, 밸런스. 네, 그래서 한 다리로 균형 잡기. 그럼 간단하게 한 다리로 앉았다가 점프까지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거. 진짜. 어이구. 야, 이거 어서 온 이게 어떻게 장돌뱅이야 돼요? 이거. 어이구. 일단 세 번만 해볼게요. 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알았어. 야, 이거 다치면 안 돼 또. 잘해야 된다. 아이 과장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떠십니까? 다른 거 빨리 해라. 빨리 다른 거. 야,
봉골레 파스타 하나. 야, 빨리 안 컸다 그냥. 어? 요거는 좀. 아유, 봅니다. 앞에 거. 아니 앞에 것만 내보내요. 그렇게 되네요. 예. 전세금 마련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마련을 위한 이제 대출 상품이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국가에서 이제 이 전세 자금 대출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소득을 굳이 안 보는 대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많이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세 대출도 결국에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자가 나가고. 그래서 내 소득과 좀 어느 정도 좀 맞는 집을 구해야지 너무 큰 집이나 너무 비싼 집을 구하면은 이자 때문에 좀 부담이 올 수가 있어서 그걸 꼭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독립하고 나서 이제 생기는 이제 의무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까 그 전입신고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이 동네의 주민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세라는 게 나옵니다. 1년에 최대 10,000원밖에 안 되긴 하는데 말 그대로 이 동네의 주민이라는 어떤 뭐 그런 증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건강보험 같은 게 이제 부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소득이 별로 없거나 또 나이가 어리시면은 그 부모님의 부양자, 피부양자라고 해서 부모님 밑으로 또 들어가면 또 면제가 되니까 혹시나 건강보험이 만약에 부과가 됐다 그러면은 좀 이의 제기를 하셔가지고 면제를 받는 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독립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알아야 할 이 부동산이 이 제도, 법제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두 분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는데 하나씩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게 약간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어 갈 때 MC 분께서 또 딱 여기까지 딱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시니까 머릿속에 그냥 교과서가 한 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모르면 확실히 호구 당한다. 약간 그런 게 알아야 된다. 오늘 교훈이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알려드린 거 꼭 기억하셔가지고 항상 돌다리 두드리듯이 본인의 재산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자, 김경식의 아이돌 경제학교는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경제 배움 2에서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